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재생발전 설비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실리콘 입자, 인곳, 웨이퍼 슬라이스, 쉘, 태양전지 모듈 순서입니다.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공정은 먼저 실리콘 입자를 준비하고 이를 녹여서 인곳, 즉 실리콘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 인곳을 얇게 절단하여 웨이퍼 슬라이스를 제조합니다. 이 웨이퍼를 가공하여 셀, 즉 태양전지 단위를 만들고 여러 개의 셀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보호제로 감싸서 최종적으로 태양전지 모듈로 조립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모듈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최대 출력이 102W이고 동작 전압이 34V인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 필요 용량이 3kW이고 필요 전압이 200V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모듈 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30개입니다. 필요 전압 200V를 만들기 위해 직렬 연결수는 200V를 34 볼트로 나누면 5.88, 약 6개입니다. 필요 용량 3000W를 만들기 위해 병렬 연결수는 3000W를 102W로 나누면 29.4, 약 30개입니다. 따라서 직렬 6개 곱하기 병렬 5개는 30개의 모듈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시스템 설계 시 전압과 용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낙뢰 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5궤에 설치됨에 따라 낙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여름뇌는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여름뇌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발생하며 하강기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름철 강한 태양열로 지표면이 가열되면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정난운이 형성되고 낙뢰가 발생합니다. 직경뢰 대책으로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고 유도뢰는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로 구분되며 겨울뇌는 기온 급변 시 발생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태양전지 모듈의 곡선 인자가 높은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태양전지 모듈의 곡선 인자, 즉 충진율이 높은 순으로 배열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순서입니다. 곡선 인자는 태양전지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각형에 가까울수록 높습니다. 곡선 인자는 최대 출력을 개방전압과 단락전류의 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이상적인 태양전지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집니다. 제시된 보기에서 리을 결정질 실리콘 모듈이 가장 사각형 형태에 가까우므로 곡선 인자가 가장 높고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낮아집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버터 시스템 중 고전압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버터 시스템 중 고전압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류가 크기 때문에 굵은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전압 방식은 전압이 높아 전류가 작아짐으로 가는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굵은 케이블이 필요한 것은 저전압 방식입니다. 고전압 방식의 장점은 전압 강화 감소, 케이블 비용 절감이며 단점은 인버터 고장 시 발전량 손실이 크고 스트링이 길어 음영 손실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태양광 모듈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태양광 모듈의 크기가 가로 0.53m, 세로 1.19m이며 최대 출력 80W인 모듈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 몇 %일까요? 정답은 12.68%입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최대 출력을 모듈 면적과 일사량의 곱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합니다. 모듈 면적은 0.53 곱하기 1.19는 0.6307제곱미터이고 표준 일사량은 1000W 매 제곱미터이므로 효율은 80을 0.6307 곱하기 1000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12.68%입니다. 태양전지의 효율은 입사된 태양광 에너지 중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인버터 단독운전 방지 기능 중 주파수를 검출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인버터 단독운전 방지 기능 중 단독운전 시 주파수를 검출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부하 변동 방식입니다.
부하 변동 방식은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의 주파수 검출 방식이 아닙니다. 주파수 시프트 방식, 유효 전력 변동 방식, 무효 전력 변동 방식은 모두 계통 분리 시 주파수 변화를 감지하여 단독 운전을 방지합니다. 부하 변동 방식은 전압 변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필회 방식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필회 방식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등전 위본딩 방식입니다. 등전 위본딩 방식은 필회 방식이 아니라 접지 및 전위차 제거 방식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필회 방식으로는 돌진 방식, 즉 필회침, 수평 도체 방식, 즉 가공지선, 케이지 방식, 즉 망상 접지가 사용됩니다. 등전 위본딩은 금속 부분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위차를 없애는 안전조치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태양전지 모듈의 전류 전압 특성 표시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태양전지 모듈에 입사된 빛 에너지가 변환되어 발생하는 전기적 출력의 특성을 전류 전압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에 표시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최소 출력 동작 전압입니다. 태양전지 모듈의 전류 전압 특성 표시사항은 단락 전류, 개방 전압, 최대 출력 동작 전류, 최대 출력 동작 전압입니다. 최소 출력 동작 전압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값은 모듈의 성능을 평가하고 시스템 설계의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열 번째 문제는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발전 원리를 나타낸 공정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발전 원리를 나타낸 공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축열, 열전달, 증기 발생 순서입니다.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발전 원리는 태양광 지별, 축열, 열전달, 증기 발생, 터빈 구동, 발전기 순서입니다. 지별된 태양열을 저장하고 열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물을 가열해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는 집광형 태양열 발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축전지 과충전 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축전지 과충전 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침전물 발생입니다. 축전지 과충전 시 발생하는 현상은 부식, 가스 발생, 즉 수소와 산소, 전해액 감소, 온도 상승, 수명 단축 등입니다. 침전물 발생은 과방전이나 장기간 사용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충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방전 제어기를 사용합니다. 12번째 문제는 인버터의 기능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인버터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유도례 전류 파형 감쇄 기능입니다. 인버터의 주요 기능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 유효 무효 전력 조정, 전압 주파수 조정, 최대 출력 추종 제어, 계통 연계 보호 등입니다. 유도례 전류 파형 감쇄 기능은 필회기의 기능이며 인버터의 기능이 아닙니다. 인버터는 전력 변환과 제어가 주 기능입니다. 13번째 문제는 특정 태양전지의 종류를 설명해서 찾는 문제입니다. 설명하는 태양전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입니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광합성 원리를 모방한 태양전지로 염료가 빛을 흡수하여 전자를 방출하고 전해질을 통해 전류가 흐릅니다.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지만 효율과 내구성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14번째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원자력 발전 설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포함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핵분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15번째 문제는 지붕 설치형 방식 중 평지붕형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붕 설치형 방식 중 평지붕형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태양전지 모듈 자체가 지붕재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타입이라는 설명입니다. 평지붕형은 아스팔트나 시트 방수층 위에 철골 가대를 설치하고 모듈을 경사지게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자체가 지붕재 기능을 하는 것은 건물 일체형 방식입니다. 평지붕형은 공공기관, 학교, 공장 옥상에 많이 설치되며
표준 시공법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16번째 문제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축전지의 용량을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축전지의 용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킬로와트 시당 가격입니다. 독립형 시스템의 축전지 용량 결정 시 고려사항은 부하 크기, 발전 불가능한 연속 일수, 즉 자율운전 일수, 일조시간, 방전 심도, 축전지 효율 등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가격은 경제성 분석 요소이지 용량 결정 기술적 요소가 아닙니다. 용량은 전기적 특성과 사용 패턴으로 결정됩니다. 17번째 문제는 슈퍼 스트레이트형 태양전지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슈퍼 스트레이트형 태양전지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필요소자입니다. 슈퍼 스트레이트형 태양전지 모듈의 구조 요소는 프론트 커버, 즉 유리, 충진재, 태양전지, 백시트, 프레임, 내부 연결 전극, 정션 박스 등입니다. 필요소자는 모듈 내부가 아닌 접속함이나 분전반에 설치되는 별도의 보호장치입니다. 18번째 문제는 태양전지 모듈 뒤편 명판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뒤편 명판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에너지 변환 효율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명판에는 공칭 최대 출력 동작 전압과 전류, 개방 전압, 단락 전류, 제조년 월일, 제조번호, 제조사 등이 기재됩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모듈 사양서에는 표시되지만 명판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명판은 전기적 전격과 식별 정보 위주로 구성됩니다. 19번째 문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접속함 내에 설치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접속함 내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축전지입니다. 접속함 내부에는 직류 출력 개폐기, 필요소자, 단자대, 역류 방지 다이오드, 퓨즈 등이 설치됩니다. 축전지는 독립형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축전지실이나 전기실에 설치되며 접속함 내부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접속함은 주로 스트링 연결과 보호 기능을 담당합니다. 20번째 문제는 주택용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주택용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배전 시스템입니다. 주택용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태양전지 모듈, 충방전 제어기, 축전지, 인버터, 부하입니다. 배전 시스템은 개통 연계형에서 전력회사 개통과 연결하는 부분으로 독립형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립형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신재생발전 설비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